1995년 3월 20일 아침에 도쿄 전철역. 출근을 하기 위해 전철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날 비극적인 사고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고를 일으킨 배후로 한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가 체포됩니다. 오늘 소개할 미스터리 괴인은 아사하라 쇼코입니다. 아사하라 쇼코는 1955년 구마모토현의 야츠시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9남매 중 7번째 자식이었는데요. 본명은 마츠모토 치즈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앓고 있었으나 완전히 앞을 못 보는 정도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도 제법 했었는지 도쿄대학을 지망하였지만 결국 입학하지 못하고 낙방하였습니다. 이후에 도쿄로 다시 상경한 뒤에 침수를 배웠고 1978년 부인과 함께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서 침수런을 개원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육체적, 정신적 문제로 침수런은 금방 폐업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그는 신흥 종교단체인 아함종이란 단체에 몸을 담게 되는데요. 이 아함종이란 이름만 들었을 땐 마치 불교의 종파 같아 보이지만 사실 힌두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를 섞어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수행의 일환으로서 요가를 배우게 되었고 아주 열심히 요가를 수련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가가 훗날 그가 설립할 종교인 옴진리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983년 도쿄의 봉황경림관을 개원했는데 당시 그는 이곳을 능력개발원이라 불렀고 요가와 명상을 통해 숨겨진 능력을 끌어올리는 곳이라고 선전합니다. 1984년 그는 소위 말하는 기적을 일으켰다는데요. 이 기적이란 바로 공중부양이었습니다. 가부좌를 튼 채 공중에 떠있는 아사하라 쇼코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중부양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렵긴 하지만 몸이 가볍고 근력이 충분하기만 하다면 누구라도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요가를 오랫동안 수행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양반 다리를 한 상태에서 허벅지로 땅을 크게 쳐 올린 뒤에 공중으로 뜨는 동작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전통 무술 중에도 이런 동작을 기본으로 하는 유파가 있습니다. 바로 선무도라고 하는 무술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순식간에 높게 점프하여 발차기를 하는 것이 주된 무술인데요. 일본 내에서 옴진리교의 반대 운동을 하던 변호사 타키모토 타로라는 사람 역시 그의 이 공중부양 사진을 비판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이것을 연습하여 똑같이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공중부양 사진이 한 잡지에도 실리게 되며 아사하라 쇼코는 인지도를 쌓게 되었고 1987년 도쿄의 옴진리교를 설립한 뒤 나중에는 러시아에도 옴진리교의 지부를 개설하였습니다. 러시아에 지었던 지부는 옴진리교가 무기를 개발하고 또 실험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옴진리교는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외로 옴진리교는 확장이 빨랐습니다. 특히나 대학생들,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그 기세가 대단히 높았는데요. 상당수 사람들이 옴진리교에 가입한 이유가 바로 그 공중부양 사진 때문이었다고 하니 지금 보기엔 많이 황당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신도들에게 자신의 뇌파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물건이라며 PSI라는 해괴한 물건을 강제로 판매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냥 웃기게 생긴 이 물건 가격이 약 10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달라이라마와 만나기도 했는데 이때 그는 달라이라마가 자신에게 일본의 진정한 불교를 펼치라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줬다고 선전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달라이라마는 자신을 찾아왔다는 불교 신자에게 형식적으로 응원을 해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립서비스로 던져준 말을 대단한 인정을 받았다는 듯 포장한 것입니다. 아사하라 쇼코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져서 마침내 자신이 재림 예수, 재림 부처이며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겠다는 환상에 빠집니다. 아마도 이는 그가 당시 수시로 마약을 복용해서 환각 상태에 자주 빠졌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옴진리교 내부에는 그가 복용할 마약을 생산하는 시설이 존재했습니다. 또 다킨이라고 불리는 아사하라 쇼코만을 위한 여성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북한의 기쁨조들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옴진리교가 커지며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게 되자 그는 갑자기 정치판에 나섭니다. 진리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것이었는데요. 1990년 선거가 끝난 뒤 그가 받았던 표는 1783표였으며 득표율 0.33%를 기록했다는
아주 창피한 내용이 전국에 생방송으로 편집 없이 나가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1995년 3월 20일에 도쿄 지하철에 살인가스를 살포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뒤 경찰에 체포당했습니다. 숨어있던 그가 체포되자마자 경찰들에게 한 말은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라는 아주 비굴한 태도였다고 하네요. 재판에서 그의 또 다른 죄가 드러났는데요. 바로 평소에 옴진리교를 비판하던 변호사 사카모토 츠츠미와 그의 일가족을 살해한 뒤 암매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살인이 행해졌습니다. 그가 체포된 뒤 옴진리교 신도들은 아사하라 쇼코를 탈옥시키기 위해서 헬기를 밀반입하기도 했다는데요. 결국 이 헬기는 쓰지도 못하고 압수 처리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2004년 사형 판결을 받았고 재심을 요청했지만 전부 기각된 뒤 사형이 확정되어서 2018년 7월에 교수형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이후에도 옴진리교는 사라지지 않았고 알레프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한국의 방송인인 지상렬 씨가 활발히 활동하던 시절의 모습이 아사하라 쇼코의 모습과 많이 닮아서 해외여행 당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는데요. 지금 봐도 당시 모습이 아사하라 쇼코와 너무 흡사하긴 합니다. 공항 직원이 지상렬 씨 여권과 얼굴을 번갈아서 계속 확인하기도 했다네요.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명상과 요가 학원에서 출발해 한 나라의 테러까지 일으키고 결국 사형을 당한 악당 아사하라 쇼코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